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 바로 문법과 내용과 분량 이 세 가지를 평가하는 거였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브루탄 리세입니다. 중학교 영어 수행평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 특히 자녀가 5학년이다, 6학년이다 하시면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수행평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떤 교재로, 어떤 방식으로 미리 준비를 시켜주면 좋을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지필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형태로 시험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수행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 수행평가는 기본적으로 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첫 번째는 듣기평가. 라고 해서 우리 전국 단위로 그 듣기평가 보는 거 저희 때도 많이 했었죠. 그거 똑같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술형 쓰기. 그래서 라이팅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서술형 말하기. 그래서 내가 쓴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걸로 평가받는 스피킹. 그래서 라이팅이랑 스피킹.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둘 다 있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 형태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필기를 잘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주신 유인물을 깔끔하게 잘 모아뒀는지 이런 것들 그냥 성실하게 하는지 평가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번 영상에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서술형 라이팅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술형 라이팅이랑 스피킹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나중에 평가받을 때 내가 썼던 것을 다시 쓰는 걸로 평가를 받는지 아니면 외워서 말하는 걸로 평가받는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서술형 평가라는 거는 우리 아이가 글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영어로 무언가를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중학교 때 영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중학교 때 너무 영어 내신 이 지필고사랑 수행평가에만 집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간혹 제가 보면 중학생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 학교 시험을 너무 막 완벽하게 하려고 중학교에 가면 이 학교 시험에만 메모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균형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 중학교 내신 방금 말씀드린 거 지필고사랑 수행평가 사실은요 이거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하면서 시험 기간에 그리고 수행평가 기간에 반짝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막 가지고 매일매일 주구장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평소에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리딩 실력, 그리고 단어 실력을 쭉쭉쭉쭉 쌓아가면서 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달라지는 이 영어 갭을 메워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잠깐 딴 얘기를 했는데,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한번 그럼 살펴볼게요. 이런 겁니다. 제가 띄워드렸죠. 자, 지역 축제를 소개하세요. 내가 갔던 경험을 쓰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주어 동사를 갖춘 5개의 완전한 문장을 쓰고 70단어 이상으로 쓸 것. 해서 여기 조건이 주어지죠. 이 조건에서 보면, 내가 써야 될 내용도 주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이 글에서 포함해야 되는 그 문법의 조건들도 주어집니다. 이게 아마 학교에서 배운 것들. 학교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have to, 투부정사 이런 거를 배우면 그 배운 문법을 조건으로 걸어두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충분한 분량을 썼는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글을 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어렵다. 맞아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거를 즉석에서 보는 시험은 아니에요. 요거를 선생님이 미리 나눠줘요. 평가 기준까지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주면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물론 이건 조금 학교마다 달라요. 더 짧은 시간을 줄 수도 있고 더 긴 시간을 줄 수도 있는데 보통은 한 1, 2주 정도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 평균적으로 시간을 갖고 내가 글을 쓰는 거죠. 글을 쓴 다음에 그거를 외워서 시험 시간에 외운 걸 바탕으로 글을 적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할 시간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생각하실 거야.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이 써줄 수 있지 않느냐?
물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이게 많은 글들을 보다 보면 이게 진짜 아이가 쓴 건지 아닌 건지 진위 여부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 불러서 다른 주제로 이 아이가 비슷하게 쓰느냐까지 보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기본적으로 밑바탕을 다 쓰고 나서 주변에서 뭐 공부방 선생님, 뭐 과외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조금씩 수정을 하거나 얘가 잘 썼는지 이렇게 고쳐주거나 봐주는 경우는 사실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다 글을 완벽하게 써서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아이가 기본적인 바탕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의 기본적인 바탕을 쓸 수 있을 정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제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문장 구성이 돼야 돼요. 영작이라는 거는 내가 주어진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작할 수 있는 거,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첫 번째 필요하고요.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주어진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배운 걸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운 문법을 가지고 나만의 문장을 쓸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건 중요한 습관인데요. 내가 쓴 글을 스스로 고치는 습관.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훈련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제가 그러면 어떤 교재로 좀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되는지 제가 문제집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세 가지 교재 정도로 추천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렇게 써있네요. 5학년, 6학년이라고. 그쵸?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영작이 있어서 요거를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주어 동사를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 내용 나와 있는 건 똑같고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뼈대 문장 만들기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 동사 넣고 문장을 구성하는 이런 연습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또 뼈대 문장에 이제 살을 붙여서 기본적인 것에 이렇게 살을 붙여가면서 문장을 만드는 이러한 영작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가 아직 영작 자체 그러니까 나의 문장이 아니라 주어진 문장을 만드는 그 1단계의 과정을 아이가 좀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렸고 중학교 시험에 나오는 서술형 주관식 평가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그러한 유형으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도 좋은 점이어서 요거를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요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쓰기에 강한 초등용문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동영상 강의도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보다 보니까 얘도 좀 사실 내용이나 이런 처음에 이렇게 연습하는 형태는 아주 책들이 막 이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비슷비슷해요. 다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다시 고쳐서 쓰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좋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이렇게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는 있지 않지만 이렇게 라이팅이랑 스피킹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운 문법을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보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조금 색다른 그런 활동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영작을 맛보기로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한번 책을 추천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교재인데요. 요거 이 사이트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텐데 여기 오시면 이제 교재에 라이팅에 이 수행평가가 되는 중앙영어 글쓰기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행평가에 특화된 교재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작을 넘어서서 정말 수행평가에 가장 근접한 영어 글쓰기를 연습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요 이북으로 보시면 바로바로 책 전체를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고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뭐
목차는 사실 비슷해요. 문법이라는 게 다 들어있는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법 패턴별로 그리고 문장 이렇게 형식별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기존의 문법 교재랑 비슷한 포인트긴 해요. 여기는 근데 이제 다 서술형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자기소개글 완성하시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행평가에서 써야 되는 글과 가장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체크하면 답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직접 보면 되고 이제 이렇게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현재 진행 시제 해서 이렇게 같은 형식으로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포인트가 여기 수행평가 실전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방금 한 3개 정도 문법 한 3개 정도 제가 여기 목차를 보여드리면 비동사, 일반 동사, 현재 진행하고 수행평가 실전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과거 시제, 미래 시제에서 수행평가 실전 문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문법을 배우고 나서 수행평가를 이렇게 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수행평가 실전 문제 부분만 계속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 그림을 보고 주어진 조건에 맞도록 상황을 묘사하시오 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그냥 일반 장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 형태에 익숙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 어법에 맞게 문단 다시 쓰시오. 이렇게 틀린 것들 뭐가 틀렸는지 이거 객관식으로도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가 틀렸는지 보고 직접 고쳐서 다시 쓰기 때문에 또 이 형태 자체가 수행평가에서 우리 아이들이 글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많이 보고 써보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연습하는데. 그쵸? 그리고 이렇게 바로 답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북 참 좋죠. 자, 그 다음에 또 가셔서 여기 보면 글이 구성되도록 자신의 답변을 쓰세요. 제가 아까 영작이랑 또 자신의 답변의 차이는 영작은 정말 주어진 것들을 이렇게 정답에 맞춰서 쓰는 거라면 이거는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o is your best friend? 하면 여기서 나의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는 도움이 될 만한 단어들이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요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앞에 비동사와 일반 동사, 현재 시제 이렇게 지금 조건을 주고 있고 친구에 대해서 2가지 이상 소개할 것, 내용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각 문장은 얼마 이상을 포함할 것이라고 해서 분량,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 바로 문법과 내용과 분량 이 3가지를 평가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어 수도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또 포인트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잘 안 하는 건데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쓰고 나서 스스로 코렉션을 해보는 거죠. 물론 스스로 코렉션을 한다고 해서 다 100%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쓴 글을 다시 한번 철자나 문법, 대소문자, 구두점 한번 체크해보고 또 여기 주어진 조건에 맞게 내가 글을 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쓰고 본인의 글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한번 챙겨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교재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자료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축제라는 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 아까 축제라는 거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계절별 축제들 해서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축제에 대한 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쓴 글을 보고 이거에 맞게 아이디어를 얻거나 따라할 수 있고 여기 다운도 되고요. 프린트로 바로 가능해서 이렇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축제 아니더라도 이렇게 주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가족 하면 쭈쭈쭈쭈쭈 나와 있어서 혹시나 영어 일기처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영어 일기 보통 예시를 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한번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하나씩 주제에 맞게 글을 보고 자기소개 한번 보고
그러면 우리 아이도 요거에 맞게 비슷하게 글을 한번 써보게끔 이렇게 영어 일기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실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영어 수행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교재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